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한번 얘기를 저희가 좀 더 해볼 텐데 이 녹취록을 공개한 시점 자체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 이분이 지금 청주시장 청주시장 지금 얘기가 있고 청주시장에 지금 출마하셨어요. 네, 민주당 예비 후보. 후보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녹취록을 이 시점에 공개한 것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꽤 많은데 이 부분에 공개 시점을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주시장이 민주당만 보더라도 6명이서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6명의 민주당 주자 중에 이 서민석 변호사가 제일 늦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지방지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장 제일 부족한 게 인지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재명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전국구인 사람이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키는 변호사라고 뭐 거기에 무슨 포스터에 써? 네, 그렇죠. 뭐 지금 모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만 이름만 넣으면 공천되면 바로 당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모든 녹취를 공개를 해라. 왜 자꾸 부분만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예. 이 공개한 시점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을 컷오프하고 그 다음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범석 청주시장을 컷오프하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이길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건 거고요. 너무나 나쁜 행동이에요. 그 변호사가 본인 사건을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것도 녹취록을 까는 방식으로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 전 국민이 저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있는 이런저런 거 다 깔면 뭐 여론으로 어제 누구랑 통화했고 그저께 누구랑 통화했고 제가 하는 사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누구랑 연관돼 있고 이거 깔면 저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어요. 인지도 유명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조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한다는 변호사법 1조도 있고 그런 변호사업을 정치 업무에 이용하면 안 되죠. 이러한 뉴 노멀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재명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다 무슨 공천을 받고 이재명 변호했다 그래가지고 UN 대사로 임명이 되고 이러한 뉴 노멀 시대를 이재명 정부가 여니까 다른 변호사들이 나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을 좀 양념을 가미하면 나도 공천 받을 수 있나? 근데 마침 청주시장 현직 국민의힘 시장이 컷오프를 됐네. 내가 질러야 되겠다. 내가 김어준 쇼에 나가야 되겠다. 이거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님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서민석 변호사가 네. 이재명을 등에 업기 전에 등에 업었던 게 정청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입당을 8월에 입당을 8월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선에 참여 기회가 생기는데 8월 이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만났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게 그러면은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자. 그렇죠.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재명 카드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분이 보니까 원래 민주당은 왜 작년 8월이 중요하냐면 권리당원 모집이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후보자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되려고 하면 작년 8월부터 최소한 6개월인가 그렇죠. 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권리당원 1,000원씩 유료당원을 권리당원을. 근데 아마 이분이 8월 이후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권리당원 작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보통 지방선거에서 보통 이렇게 경선에서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뭐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 5대 5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8월 이후에 들어왔다면 그걸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본인은 유력한 사람들하고 뭐 법률 특보도 하시고 뭐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뭐 박균택 변호사님이랑도 뭐 박균택 의원님이랑도 이렇게 뭐 사진 찍고 그랬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가장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맞습니다. 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한번 그 얘기 아까 좀 전에 해주세요. 이제 이재명을 지키는 변호사라는 걸 했다는 것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도 그렇고 그래, 녹취록 한번 얘기를 민주당은 한번 해주시죠. 그거를 이제 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반대로 이 변호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의뢰인을 위하여 자기 의뢰인의 어떤 형량 같은 걸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줘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되고 여기가 종범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로서 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안 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변호사들이 지금 의원이 되고 있고 뭐가 되고 있고 이번에 특조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네.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 보고 아 이거 나도 이게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본인이 이재명을 공격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2024년 6월 19일 통화를 보면 이화영이 자백을 했으니 특가법 뇌물 대신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주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해달라. 그럼 주범은 당시 이재명 당시 도지사로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보면 변호인으로서 보면 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셨구나 진짜 자기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이재명을 지킨 변호사가 아니라 이재명의 찍힌 변호사였죠. 아. 네, 이재명의 찍힌 변호사였는데 저는 그 찌시요? 찍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의하면 네. 이분은 공천이 못 되거든요. 경선 통과가 못 되고 네.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자기는 공천도 못 받고 네. 변호사로서 야, 이 녹취록을 막 사건 녹취록을 공개하는 사람이구나. 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변호사로서의 명예도 지키기 힘들다. 그나마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다시 빨리 수습을 하세요. 네. 저는 그게 그 변호사로서의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서울에서 이제 로펌을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정관들이 많이 있는 로펌이에요. 아.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이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로펌인데, 근데 이분 나중에 이제 만약에 청주시장이 되시면 정치인의 길로 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원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다시 변호사 업무를 하셔야 될 텐데 이분이랑 누가 통화하려고 하겠어요? 진짜 뭐 네. 후배 법관들이나 네. 진짜 안부 전화라도 받기가 좀 겁날 것 같은데 이거 다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디가 또 공개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인다면 글쎄요. 저는 서민석 변호사님 뭐 전 잘 모릅니다만은 뭐 앞으로 변호사 할 때도 참 여러 지장이 있겠다. 이 법조인들 평가를 할 때 아니 변호사들은 녹음 많이 해요.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뢰인하고 그 얘기를 뭐 강대기 변호사도 하겠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들어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뢰인이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그리고 얘기도 하기도 실제로 하고. 녹음도 많이 하고 실제로 검찰 경찰하고 저런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저희가 입회를 딱 들어가요. 전화 받고 가족들 전화 받고 우리 아들이 잡혔어요. 우리 뭐 애가 잡혔어요. 입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약 사건이나 혹은 큰 조직 범죄 사건에서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한 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면 이제 경찰한테 제가 무슨 일이죠? 그러면 약입니다. 이러면 무슨 내용이죠? 얼핏 듣고 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설득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 설득하면 이 정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회유하는 변호사네. 그럼 제가 가서 야 너 왜 안 불었어 이러면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변호사 오기 전까지 말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거 다 불고 공적 조서 쌓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근데 사실대로만 얘기해라. 근데 네가 만약에 지금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 네가 거짓으로 윗사람을 불진 말아라. 근데 네가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해. 그럼 또 얘기하거든요. 네. 저 정도 얘기는 충분히 얘기합니다. 충분히 녹음도 하고. 네, 우리 앵그리버드님이 5,000원 슈퍼챗 쏴주시면서 강원도의 희망 정책 셰프 비버상 강대규 화이팅이라고. 다 들어가 있네요. 강원도 비버 정책 셰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녹취록이 전체 공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전체 왜 처음부터 왜 이런 전화를 하셨으며 또 통화 내용이 왜 이랬으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뭐 유리하게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도 지금 KBS 기자를 고소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근데 KBS 보도를 보면 거기에 서민석 변호사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박상용 검사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들려주려면 다 들려주던지. 저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 회유의 정황이 이제 완벽하게 그렇죠. 드러났다. 네. 이걸 검찰의 조작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얘기한다. 근데 그렇다면 그거 들고 재판 받으셔서 무죄 받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제출하면 되잖아. 네. 그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조작의 증거고 회유의 증거라고 네. 그렇게 확신을 하시면 네. 녹취록 전문 따가지고 증거로 네. 제출하시고 자 네. 보십시오 이렇게 네.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 겁니다. 네. 주장하시고 무죄를 받아내시면 전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뭐 합니까? 이거 네. 공소 취소 얘기하고 있고 뭐 국조 얘기하고 있고 네. 이상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화영 씨의 4대 허위 주장이 있어요. 이거 2심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주장했었어요. 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심 공판 끝날 때쯤에 그 주장을 했거든요. 연어 네. 술파티를 2심에서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교도관 다수가 동행을 했고 영상 녹화실 구조상 불가하고 네. 그다음에 연호술로 진술 번복 납득이 불가하다. 그리고 진술 세미나를 했다. 검찰 회의가 있었다. 대지신문은 적법한 수사 절차고 위법한 사정이 네. 없다. 원래 대지신문 합니다. 그다음에 3번이 쌍방울 주가 조작 프레임. 그러니까 이걸 이영희 씨 측에서 쌍방울이 이건 자신들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준 것이지. 네. 이건 이재명 지사와 어떤 뭐 방북이라든지 스마트폰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주가 상승 기대는 대납 동기일 뿐 이화영 부탁 없인 대북 사업이 이유가 없다라고 이건 판결을 했고요. 네 번째가 리오남의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기록에는 수사 기록에는 리오남이 필리핀에 갔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네. 당시에 경기도와 북한 관련 행사가 있었거든. 신분상 비공식 참석 가능하다. 왜냐하면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리오남인지 아닌지 정확할 수가 몰라요. 모르니까. 대남 사업을 하는 북한의 뭐 약간 뭐라 해야 돼 그런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현장 목격자 없어도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고 2심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회유가 사실이고 이걸로 인해서 뭐 공소를 취소하고 이학연 재판이 뒤집어져야 된다면 지금 이른바 계엄 사건,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방식에 대해서 다 뒤집어 가면 또 다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 시켰지, 뭐 네. 너네 대령이 시켰지, 소령이 시켰지 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안에 경찰이나 군인들은 위에서 시켰습니다. 그럼 시켰지라고 물어보는 게 야 그걸 위에를 말해야지 너의 죄가 줄어들어. 말한 게 다 회유고 이게 더 잘못됐다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고 그 변호인분들이 열심히 일하셨네요. 열심히 일하고 따발총을 다다다 쐈는데 판사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이 정도 따발총은 내가 다 피해서 쓸 수 있지라는 거고 정말로 명확한 어떠한 그 주포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설명이 매우 적절했던 게 계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켜서 한 일이 전 많다고 네, 봐요. 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가 검사님 전 진짜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알았어 너 시켜서 했구나. 그럼 내가 너 빼줄게가 아니라 누가 시켰는데요? 네. 그럼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시키신 분이 누구고 어떻게를 저한테 말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게 회유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주범 종범 논란은 저도 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주범 종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는 몰랐다라고 하고 자기도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 부지사가 어떻게 혼자 이런 일들을 네. 벌일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뭐 최소한 구두 보고라도 했겠지. 서면 보고 내용이 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서민석 변호사 그 통화 내역을 보면 5월 25일 날 통화입니다. 이제 그때는 저도 있을 때인데 저는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왜 그러면 이화영 씨가 입장을 바꿨을까라는 네. 것을 저는 이제 모르죠.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국정원 문건이 나온 다음에 입장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국정원 문건은 4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을 좀 보자고 한 것도 서민석 변호사와 이화영 씨 측이 먼저 재판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화영 씨는 뇌물죄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그 뇌물죄와 관련한 변호를 해주던 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외환거래법 위반에 네. 대한 수사가 진행을 하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같이 병합했구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된 네. 것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국정원 문건을 사실관계는 다 똑같잖아요. 쌍방울이 네. 뭐 북한에 돈을 갖다 줬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왜 갖다 줬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완식 측에서는 자신들한테 유리하니까 그걸 보자고 했겠죠. 그래서 국정원에 문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문건을 재판부에서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테니까 왜냐면 뭐 강대비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서 제출 명령이란 걸 해요. 네. 근데 문서 제출 명령을 국정원에 하면 안 받아줘요. 제출 안 해줘요. 왜냐면 네. 이게 기밀 문건이기 네. 때문에 국정원 스스로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재판에다가. 그래서 영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거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문건 내용을 보면 이제 저도 당시에 열람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거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있을 거예요. 그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사실관계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이화영이 징역 9년이 나온 거는 상당수가 뇌물죄기 때문에 9년이 나온 거예요. 뇌물 받은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다른 차량 제공 이런 게 많아서
대북송금은 외환관리거래법 위반, 또 남북관계협력법 위반 대북송금은 김대중 정부 때 대북송금으로 그 재판받은 사람들 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이게 대북송금은 우리가 보내긴 보냈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이었다. 외환관리법 하면 이런 일이 있는데 또 통일부에 이렇게 허가가 안 나올까봐 이렇게 보냈고 남북관계를 위해서 보냈다. 정책적 고려였다. 이러면 법원에서도 이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못하니까 이걸로 사람 못 가둬두니까 집행유예 주거든요. 네. 뇌물죄로 거의 다 형량이 나온 겁니다. 맞아요. 사실 이 대북송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재명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그냥 요만큼 중요한 거를 이만큼 뻥튀기 하고 있는 거고 녹취록을 왜 서민석 변호사가 전체를 까야 되는 게 법원에서 저희가 뭐 상간남 상간녀 사건 뭐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할 때 녹취 파일 증거로 제출하거든요. 그럼 상대방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저거 전체본 주십시오. 그럼 판사님이 얘기해요. 전체본 아니에요? 네, 저희가 알아서 편집했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단호하게 전체본을 다 제출하십시오. 딱 얘기해요. 전체본 제출 안 하면 증거 채택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한 게 언론 보도든 혹은 그 조작기소위원회에서 하든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무조건 전체본이 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지. 자꾸 뭐 KBS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일부만 갖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그 언론이 정치화가 돼가고 간다. 그러니까 씁쓸합니다. 그런 모습이.